안녕하십니까. 전 오늘 소설 진통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한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조선 중기에 조광조가 유배를 당해서 사사되고 그의 제자 양산보가 이곳 소세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정자를 짓고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 시를 짓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지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정원형 그런 숲속인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 진통제를 읽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정자가 있고 그 위로 제일 높은 곳에 제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곳에 와서 아름다운 곳이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에게 책의 첫 번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또 이렇게 암자같이 작은 집이 나오죠. 여기에서 양산보 조광조의 제자는 세월을 낚았죠. 계곡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양산보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곳을 내려다보면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제월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글들이 있고요. 옛날의 양식 한번 천장을 보겠습니다. 옛날 글들이 옛날 집 그대로죠. 조선 중기니까 1500년대니까요. 아주 오래된 글입니다. 자, 이제 책을 꺼내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진통제. 네. 그래서 천연물을 가지고 진통제라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이 여러분들 찾아가는 시대가 왔겠죠. 진통제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권의 제 첫 번째 1화가 되겠습니다. 네. 퀼른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8시간째 하늘을 날고 있었다. 무거운 쇳덩어리는 가벼운 새처럼 하늘을 날아올라 기적적인 과학의 발전을 실증해주고 있었다. 이제 10여 시간만 더 가면 그리운 고국 땅에 도착할 것이다. 금색 안경테 속에 묻힌 그의 눈길이 창밖에 머물렀다. 비행기는 마치 물 위를 떠가는 배처럼 스르르 움직이고 있었다. 저 만치 아래에는 구름이 소미불처럼 깔려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햇빛은 화사하게 구름을 감싸고 있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무렵이 시려웠다. 해석은 발밑에 밀쳐둔 담요를 꺼내어 무릎에 올려놓고는 포장 비닐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내 커버 비닐에 손톱 자국을 남긴 채 고동색 담요는 달걀 노른자처럼 쑥 빠져나왔다. 담요의 부드러운 촉감이 살에 와 닿았다. 해석은 담요를 펴서 무릎을 덮었다. 따스한 온기가 무릎에서 시작하여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1년간의 독일 생활이 영화 필름처럼 기억 속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 지원 유럽연수연구원 합격자 명단 19번 정영나, 53번 김혜석, 87번 고기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연수 공고가 나온 것은 1년 전이었다. 각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 지원자가 몇 해째 미달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었다. 수도권 대학원들이 그런데 지방대학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공계는 돈벌이가 안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의과대학이 최고다. 의과대학이 최고다. 그런 생각들은 도미노처럼 줄을 이어 확산되고 있었다. 교수나 연구원 골치 아파요. 재미없어요. 요즘 신세대들에게 과학자는 영 매력 없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전국 대학원에 비어있는 첨단 연구 분야로 동남아 학생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을 수입해 오는 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교수들의 연구는 대학원생들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의다, 행정이다, 사회활동이다. 그 많은 업무 이외에 교수들은 국제적인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손이 필요했다. 머릿속의 지식을 실험으로 검증해 줄 손발인 대학원생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장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한국 학생들만을 고집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유학생들을 통해 제3국으로 속속 넘어가게 방치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기술을 가르쳐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기술 종주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획한 것이 바로 유럽 연수 연구원 제도였다.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선진국에 보내자.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산업화와 연결시키는지 보게 하자. 그리고 학문이 학계와 산업계에 기여하는 그 현장을 체험하게 하자. 그러면 그들은 과학기술의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귀국하여 조국의 과학 동력자들에게 이공계 진학에 봄을 붙이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목표를 세웠다. 이번 유럽 연수 연구원 파견은 그 예비 실험 차원에서 시작한 제도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 3명을 샘플로 선발하여 유럽으로 보냈다.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의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유럽은 그들에게 선망의 땅이었다. 수백 년 된 고대 건물들과 세계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 수많은 젊은이들이 쉴 새 없이 배낭을 메고 오가면서 국경을 초월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곳, 영화에서나 볼만한 로마, 그리스, 이집트의 이국적인 건물과 거리, 연수생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과 학문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자는 것이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정부는 그 파견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이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 했다. 결국 이 일은 우수한 인재들이 하는 것 아닌가? IMF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혼란에 쌓였던가? 해외 유학생들은 환율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다. 자동차들은 유가를 감당하지 못해 서 있어야 했다. 기술은 일본에 뒤지고 원가는 중국에 뒤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때의 돌파구는 역시 사람, 우수한 기술을 지닌 인재들이 아니었던가. 디자인, 인터넷, 속도, 틈새 공략, 한국은 빠르게 경제의 대란에 적응했다. 세계는 한국의 놀라운 회복을 경이적인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던가.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없는 것이 너무 많은 나라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추격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부담 덩어리이다. 9.9%라는 고성장을 한 그들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성장 속도를 늦춘다고 발표할 정도이다. IMF가 다시 닥친다면 그 충격은 10년 전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산자부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만들었다. 인재 육성. 얼마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으리. 그것이 한국의 원유 자원이고 그것이 곧 디즈니랜드 상표이고 그것이 곧 한국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 방법은 인재 육성, 바로 그들의 결론이었다. 정부 지원 유럽 연수 연구원 모집, 그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다. 공고가 나자마자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앞다투어 지원했다.
이공계를 깊이 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국에서는 취직을 걱정해야 하는 수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고통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단 3명을 뽑는데 거의 50대 1이래요. 그런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합격하고 보니 실제로는 100대 1이었다. 국가공무원 이상의 열기였다. 연구기간 1년간 전액무료, 성공으로 평가 시 외국 박사과정 유학비 전액 지원, 그리고 귀국 후 전원 국립대학교 교수나 정부의 행정기관 내지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 보장, 거의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통해 주어지는 혜택과 같은 수준이었다. 안정된 직장이라면 환경미화원이라도 좋다고 몰려드는 졸업생들에게 그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꿀단지였다. 전국에서 단 3명을 선발하였다. 그 중에 지금 한국행 귀국 비행기에 올라있는 해석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자신이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을까? 스스로 판단해도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전국의 인재들을 물리치고 최종 선발되었다는 말인가? 그에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해석 이외에 선발된 다른 2명이 있었다. 해석은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다른 2명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 출신들이었다. 해석은 바이오 전공, 정영란은 광촉매 전공, 고기우는 컴퓨터 분야였다. 결론은 바이오와 광산업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석사 출신 연구원들이 선발된 셈이었다. 해석은 자신이 한국의 대표 주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정부의 대규모 바이오 분야 투자는 대표적인 몇몇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방송이나 학회 중에 캠퍼스 투어를 통해 느껴본 그들 연구기관의 생명공학 시설들은 놀라울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수십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장비도 있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연구실 창문을 두드리고 한기가 실험실에 깊숙이 배어드는 연구 환경이 아니었다. 따뜻한 실내 공기, 깨끗한 가운을 입고 우아하게 실험하는 연구원들, 원하는 대로 정보실에서 빠르게 공급해주는 전 세계의 과학 정보를 수시로 보유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과학은 곧 투자다. 얼마나 비싼 기계를 보유하느냐가 곧 세계적인 논문을 보장해준다. 그런 말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기본 상식이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연구 환경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있을 텐데 자신을 한국의 대표적인 생명공학도로 선발한 이유는 어찌되었건 이번 기회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할 만한 기회였다. 1년간 최선을 다하면 다음 박사과정 4년이 보장되고 거기서 또 인정받으면 나머지 평생이 보장된다.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기회였다. 차세대 과학자를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순조롭게 편승만 하면 된다. 유럽 연수 연구원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회가 이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제도였다. 이제 비행기는 2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맑고 낭낭한 여자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기내 입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20대 초반의 여자 승무원이 떠올랐다. 뒷머리를 또아리 틀어 검정 리본으로 묶고 가지런한 흰 이를 드러낸 채 활짝 미소 짓던 그 스튜어디스를 연상케 하는 목소리였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를수록 구름층이 빠르게 옆으로 흩어졌다. 잠수함이 물을 헤치고 급히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였다. 15도 각도로 기울어가는 비행기의 의자에 몸을 맡긴 채 해석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비행기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구름이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하늘이 보이고 비가 온 듯 하다가 다시 강렬한 햇빛이 비행기 동체에 내리쬐었다. 사람이 만든 거대한 새는 그 인간을 드높이 하늘 멀리 날려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1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화를 또 다른 장소에서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조선 중기 1500년대에 지었던 그러한 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러분에게 소설 진통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시다.